제목은 갑질해 울분 쌓이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상담해주고 냉철하게 진단해서 해결책을 일러주는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동 변호사입니다. 오늘 인사가 평소와 다르신데요, 그러네요. 변호사님? 아니 뭐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 변호사님은 노발대발에서 법률 노동자이자 우리 욕망 변호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한 분은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박덕수 소장입니다. 노발대발에서 짠내나는 상담소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2018 개정 근로기준법. 이번 시간 가파라치는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네. 2월 달이 아닌가요?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시죠? 서범 변호사에게, 상담은 상담소장에게. 예. 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크게 개정이 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네. 이른바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자라는 취지고요. 네. 특히 오늘 다룰 내용과 관련돼서 보면 연차 유급 휴가 내용을 제도를 노동자들에게 크게 확대 적용하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를 확대 적용받게 하는 내용이 예,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5월 29일 더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뭐 우리 공무원 노동자 공무직에 있는 분 말고 네. 약 1,500만 내지 1,800만 가까운 우리 일반 노동자들이 앞으로는 빨간 날, 달력에 있는 빨간 날 다 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주 40시간, 그죠? 네. 주 40시간 플러스 12시간.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해라. 그 이상은 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네. 법률상에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기존에도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확인하고 집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개정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노동시간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게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빨간 날은 이제 다 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달력을 그냥 싹 빨갛게 그냥 다 그냥 바꾸면은 그냥 쉬는 되는 거네요, 저도. 빨갱이. 예. 뭐 제출할 거는 제출하고 나서 그렇게 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일단 저희가 노동 단축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네. 따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먼저 연차 휴가 적용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연차 휴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연차는 매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부여되는 방식이고 작년도 기준 2018년도에 부여된 연차는 15개입니다. 우선 올해 부여된 15개의 연차 휴가는 작년도 기준으로 부여된 것이니 육아휴직 전에 모두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후의 연차 부여 일수는 2018년 발생된 16개를 육아휴직 전 근무기간인 4개월로 계산해야 할까요? 그 5월에 이제 육아휴직을 앞두고 계신데 올해 부여된 연차 휴가를 육아휴직 전에 전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육아휴가 후에 또 어느 정도 연차를 부여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 분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좀 궁금하네요. 예, 금년 초에 이제 많이 받은 상담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관련한 연차 유급휴가 그 개정에 의해서 이 내용이 좀 많았는데 너무 비슷한 상담이 많아가지고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싶은 이 상황도 있었는데 네네. 이분 같은 경우 금년 중에 육아휴직을 가고 싶어 하시는데 작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 휴가를 다 쓰고 갈 수 있는지 네. 지금 김승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내용하고 갔다 오면 내가 근로 제공 안 했는데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지 맞아요. 이 네, 두 개가 그렇죠. 이제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사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좀 쉬운 것부터 연차란 무언가요? 김 변호사님.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네. 예. 충분한 휴게를 제공을 해야 다시 노동 현장에 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강권, 노동자의 건강권, 휴게권을 확보한다는 취지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근로기준법 60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의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2년마다 한 개씩 더 불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장 25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급 휴가의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이제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사례에서 육아휴직자 연차 사용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바뀌고 이 부분은 정말 할 말이 많았는데요. 네. 네. 그동안에 이게 굉장히 악법이었습니다. 악법이요? 악법이요? 네.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 우리가 출산이라는 부분, 육아라는 부분은 이른바 사회, 기업,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 부분을 늘 강조해 왔지만 사실상 제도적으로는 그걸 막고 있었다고 봅니다. 네. 좀 전에 사례에서도 네. 예를 들면 그 기간 출산 내지 육아 휴직 기간은 기존의 해석에 따른다 그러면 근무한 기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롯하게 15개 내지 25개의 휴가를 주지 않고 그게 비례해서 감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 가족이 네. 새로운 성원을 맞이했을 때 공동으로 이른바 휴게권을 보장받으면서 네.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적인 제도가 반영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악법에서 조금 바뀐. 그렇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참 긍정적으로 잘 제자리를 찾아왔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아, 예.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 사례자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예. 5월에 육아휴직을 하기 전에 올해 부여된 연차 휴가를 다 쓸 수가 있는지라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네. 우리 박도수 소장님 예. 어떻게 그 답변을 주겠습니까? 사용자는 연차 휴가가 이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되고 마음대로 이제 이때 쉬어 이거 못 하죠. 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되고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노동자한테는 휴가 청구권이 있고요. 네. 사용자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해도 무방하긴 한데 이제 회사에서 시기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겠다. 근데 이것도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사용을 해서 육아휴직 전에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도 네.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복귀하셔갖고 수당 지급 받으시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답변을 했죠. 덧붙여 주실 내용이 좀 있을까요 혹시? 예, 질문이 하여튼 두 가지이신데요. 네네. 하나는 아까 같이 이제 답변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실제 그 계산의 문제인데. 네. 근데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제할 필요도 없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네. 육아휴직을 똑같이 부여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게 네. 기존에는 저희가 출근한 날짜 소정글로 있어 막 이 달력 보고 계산했죠. 며칠, 예. 했는데 이제는 15개면 15개 온전히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상당히 환영하는 노동 강도가 좀 감소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래서 네. 이분한테도 법이 개정되는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셨으면 좋겠다. 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우리 그 워킹맘의 최대 고민이 바로 그 육아휴직이잖아요. 이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가 이 워킹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김영대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예, 워킹맘의 고민을 워킹맘에게 맡기지 않겠다라는 것이 적어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 또한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바뀐 제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관련해서요. 그죠? 네. 네. 출산 전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노동부에서 급여를 지급을 하는데요. 그 급여를 어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크게 인상은 되지 않았지만은 네. 초기 3개월은 임금의 80%가 되겠습니다. 9개월은 기존의 40%에서 50%로 인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부모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보너스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상한액을 확대했고 네. 저는 가장 좀 의미 있게 보는 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육아휴직 기간 안에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실상 고용이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바뀐 제도에서는 나머지 육아휴직 기간을 비록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된 것은 참 잘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네. 변호사님 또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두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내용들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육아휴직자의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요, 1년 미만의 근무자가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한 궁금증을 전해주셨는데 이 사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 1월 5일에 입사한 A 직원의 경우 현재 사용 가능한 연차 휴가가 총 15개입니다. 2017년도에 연차 휴가 5일을 사용했을 경우 이번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A 직원이 사용한 가능한 연차는 10개가 되는 게 맞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예, 신입사원의 연차 휴가 이 계산에 대한 상담인 것 같은데요. 각 사원마다 그 근무 일수나 사용한 연차의 차이가 있어서 이 한 명씩 나누어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용망 변호사, 우리 김영동 변호사님,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예.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의 연차 휴가 보장이 강화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이렇게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례 최초에 소개할 때 제가 네네.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법률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1년에 8월 이상 근무했을 때 그 다음 해에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다음 해에 15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입사한 이 상담 사례와 같은 A와 같은 경우는 매월 1개만 우선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네. 근데 그 매월 1개가 보장되는 것이 내년에 발생할 8월 근무했을 걸 전제로 해서 15개에서 빌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빌려온다? 예, 그런 예.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유급휴가는 뭔가 신입사원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개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네. 웬만한 변호사에 물어봐도 답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박덕수 소장님께서 이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려운 거는 우리 상담소장한테 넘기겠다. 아, 이거 법을 전공한 사람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짠내 난다. 짠내 나. 네네. 매달 하나씩 그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 휴가 같은 경우는 네. 가불 형식, 당겨 쓰는 형식이었거든요. 가불. 예.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이제 매달 해가지고 5개 사용했으면 네. 1년 이후에 15개 중에 그걸 빼는 거죠. 아, 그래서 답은 10개가 10개. 남는 거죠. 지난번에 썼던 걸 빼고 이제 남은 걸 가지고 쓴다. 예. 휴가도 가불이 된다. 이제 가불 뭐 이런 용어는 네. 없는데 네. 어떻게 보면 당겨 쓰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가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7년 6월 5일에 입사한 B 직원의 경우 현재 사용 가능한 연차 휴가가 총 11개입니다. B 직원이 2년차가 되는 2018년 6월 5일부터는 연차가 몇 개가 되는 건가요? B 직원의 경우 연가 재산정으로 2018년 6월 5일부터 사용 가능한 연차는 15개입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그냥 연차 계산 누가 딱 몇 개다 이렇게 던져주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박 소장님. 너무 어려워요. 네, 이거. 그렇다면 이 비직원 같은 경우는 연차 휴가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네. 1년일까요? 1년 미만일까요? 아나운서님 잘하실 것 같은데. 미만. 비만요? 미만. 저도 미만의 한 표 같이. 1년 미만. 이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것이 5월 29일이기 때문에 네. 5월 29일로 해서 그 당시에 1년 미만이 되려면 5월 며칠일까요? 5월 1년 미만이니까 답은 승주 씨가. 네. 5월 30? 딩동댕. 와, 야, 우리 똑똑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갖고 달력에 하나하나 365 한번 해봤는데. 세 보셨어요? 예. 야. 상담소장님이 제가 그걸 언제 세봤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김승주 아나운서님은 네. 지금이라도 로스쿨 가야 됩니다. 생내적
법조인.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의 마음만 닫고 가장 저희 어려운 게 그 날짜 계산이거든요. 상담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이게 그 이유가 뭐죠, 소장님? 그래서 5월 29일 날 시행 당시에 1년 미만인 노동자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15개에서 제한다는 뺀다는 조항 자체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네. 개근한 그 매월 하나씩의 휴가와 1년이 됐을 때의 연차휴가 15개 합쳐서 총 26개까지 적용을 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어서 좀 네. 연관이 돼 있는데 네네. 다른 신입사원의 이야기도 좀 전해드릴게요. 네. 이번 법 개정에 따라서 2017년 5월 29일 입사한 C 직원은 2년 차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가 15개. 2017년 5월 30일 입사한 D 직원은 2년 차까지 사용 가능한 일수가 26개입니다. C 직원과 D 직원의 연차 일수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다소 불합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루 차이여도 법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입사한 날짜에 하루 차이가 있을 뿐인데 아마 내가 취직원이라고 그러면 진짜 우울할 것 같거든요, 이거. 이게 앞서 설명해 주신 사례와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원 분명히 좀 뭐라 그럴까 이러한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네. 어느 정도 경과 규정을 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네. 법대로만 본다 그러면 네. 어쩔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하루 차이인데. 예, 그렇습니다. 야, 차이가 없는 너무 것이죠. 억울한데 이거. 그런데 이른바 근로기준법은 최하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양자 B와 C가 그렇게 차별된다라는 느낌 없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내에서 또는 단협으로 이 부분을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 같으면 B 사원 같은 경우는 네. 사실상 26개에 해당되는 휴가를 누릴 수 있는데 물론 그렇죠. 한 11개 정도는 보상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정도 보상이라고 하면 이제 금전적인 금전으로 그러죠. 금전적인 보상을 보상. 받는 거겠죠. 그런데 C 사원 같은 경우는 하루 차인데 군번이 네. 하루 차이 나는데 이 휴가 가는 개수가 너무 차이가 나면은 그 부분도 그다지 바람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네. 또 노사가 자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그중에서도 모든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연차 휴가 사용인데요. 이 관련해서 저희가 사례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일단 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이게 실현 가능한 그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또 두 분이 바라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좀 요약하면 작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분들은 연차휴가 풀로 만약에 네네. 쓴다 하면 26개고요. 네. 하나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금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분도 연차휴가에 있어서 뭐 감소분이 없다. 이 두 개가 좀 핵심인 것 같고 네. 지금 여기에 제가 넣진 않았는데 상담하다 보면 연차휴가 자체가 없는 사업장도 있어요. 연차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승주 아나운서님 같이 이거 아, 복잡하니까 누가 좀 이렇게 딱 정해서 주면 좋을 텐데 예. 사장님이 음. 너는 연차 없어 어떡해요? 이렇게 된 거죠. 아. 근데 이게 많아요. 아 그래요? 진짜요? 예, 많고 심지어 회사가 연차가 4개인데 음. 사장님이 법 개정이 돼서 내가 자문을 구했더니 금년부터 10개가 이제 생긴다. 네. 이렇게 했다는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아 사장님이 오히려 10개다. 오, 착한 사장님이네. 아니요, 법이 바뀌었 아니죠. 네. 속인 거지. 아, 아닌가요? 예. 속인 거예요? 이런 나쁜 이런 예. 그것 속여.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정말 희한한 케이스가 많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계신데 제가 좀 말씀 네네. 표현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좀 복잡해도 네. 김승주 아나운서님 같이 그냥 뭐
주는데도 받고 뭐 이게 아니고 네. 내 권리 하나하나 좀 자기부터 따져가면서 비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장님이 더 줘도 되는 거거든요. 법은 최저 기준이니까. 네네. 예, 사장님도 좀 이번 기회에 좀 1,400표 한번 좀 되시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박 소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내 밥 그릇은 내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제일 먼저 드네요.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네. 김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걱정은 있는데 실제로 법이 어떻게 집행이 될까. 좀 전에 박 소장님께서 굉장히 암울한 케이스를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엔 적어도 네.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 정도는 지키고 있더라라는 것이 제 경험이기 때문에 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좀 우려는 크기는 하지만 노동조합을 많이 만들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해소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지금 노동조합 말씀하셨는데 네. 기승전 노동조합이긴 해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네. 실제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노동조합들 그 회사와 맺은 단체 협약을 보면 이제 지금 현행법상 연차휴가가 25개가 맥시멈인데 네. 무제한이에요. 뭐가 문제아닌 거죠? 연차휴가 무제한. 연차휴가가 예. 오. 뭐 30몇 개 돼요, 고참들. 이야. 예. 단체 협약에 그렇게 맺어도 되는 거죠. 법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라고 어디예요? 아. 야, 좋은 회사네. 많아요. 많죠. 그래요? 예. 어떻게 옮기시려고? 그래서 요즘에 거기에 쟁점은 뭐냐면 네. 사장님이 네. 노동조합 대표자한테 와서 연차 좀 법에 맞게 하면 안 될까? 너무 많으니까. 예. 법대로 하자 이제 와서. 예, 예, 예. 25개가 있어. 최대 한인데 그거 아니지. 네. 뭐 하여튼 그래서 기승전 노동조합. 근데 만약에요 이렇게 노동조합이 있으면 사실 법에 있는 기준보다 더 이렇게 많은 연차휴가를 쓸 수가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거나 또는 악덕 기업주를 만난 경우에는 네. 사실 연차휴가를 잘 안 주고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일단은 그 권리 먼저 확인을 좀 하시고 네. 결국에 이 노동 문제 관련해서는 그 담당 부처가 고용노동부니까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는 것이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놓는 거. 네. 예. 김 변호사님 네. 또 뭐 노동자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참으로 그 노동자가 네.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뭐 능력이라 그럴까요?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완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예가 육아휴직 내지 출산휴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쉽게 허락해 주지 않을 경우에 과연 그 여성 노동자가 혼자의 힘으로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하든 고소고발을 하든 그게 가능할까요? 그쵸, 쉽지 어렵죠. 않은 거죠. 네. 쉽지 않죠. 지금 물어보신 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말씀은 두 가지 노동청에 가세요 또는 법원의 문을 두드리세요라고 하고요. 네. 저희 노총 법률원 또는 지역 상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 빼고 여기 세 분은 이제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 신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세 분은 지금까지 연차휴가를 어떻게 언제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지 또 알고 싶네요. 소장님 연차 쓰시나요? 다? 박 소장님. 다 못 쓰죠? 아니요. 예. 다 쓰시는 썼는데요. 아이, 문제 있어 진짜. 그 제 SNS 보시면 네. 썼는데 네. 출근한 거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일부러 올리는 거야. 나 연차휴가 썼는데 나 일해. 사장님 보십시오. 뭐 이제, 예. 보십시오. 저도 가끔 그런 사장님이 경우가 누구신지. 있죠. 네. 그 유령 직원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일은 많고 네. 연차휴가를 써야 되는 연차휴가 쓰고 사무실에 나와 출근해서 일을 하는 유령이죠 유령. 네. 원래 없어야 될 인간이 네네. 나타나서 일을 하는 사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건 뭐 사업주가 이렇게 강요한 건 아니고 네. 자발적으로 자발적이었다. 두 분의 사용자가 네. 누군지 여기서 확인을 네. 가능할까요? 직장 오래 가능하지 다녀야 않을까요? 됩니다. 네. 아, 네. 아, 김 저 변호사님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만족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럴 때 다른 의견 한번 내세워 주시죠. 솔직하게. 저는 조금만 쉬어도 빨리 회복하는 스타일입니다. 야, 직장생활 오래 하려고 별 얘기를 다 하네. 진짜. 아이고. 회사가 좋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연차 사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노동자분들 그리고 저와 이 스튜디오에서 함께하는 새 노동자분들 연차 잘 챙기시면서 건강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충분한 휴식이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고 기업의 발전을 이룩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두 분도 파이팅! 파이팅! 아, 좀 같이 좀 같이 맞춰주세요. 해주셔야죠. 자, 네. 우리 두 분 쩐내나는 우리 두 분 더 파이팅! 파이팅!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